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양재석입니다. 복잡계 과학, 네트워크 이론 등을 활용을 해서 과학적인 시선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입니다. 복잡계가 아닌 게 없습니다. 복잡계란 관계의 과학입니다. 복잡계는 굉장히 수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작용이 있을 때 복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체도 복잡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구촌 역시 복잡계입니다. 어떠한 연구든 우리가 사회과학, 경제학 등에서 풀고 싶은 문제,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복잡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복잡계 연구는 기존의 방법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릴 적 야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중계 방송을 시험 기간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때 망설였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중계 방송을 본다면 시험을 망칠 것이고 순차적으로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야구를 봐서 시험을 망친 것이 나의 인생을 망치거나 나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초기 조건의 민감성 카오스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아주 작은 양의 초기 조건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큰 차이의 또 방향성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정하고 그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로서 그 연구 주제를 항상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찾는 것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예는 우리가 87년도에 새로운 헌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서 정권별로 그 시기를 구분을 하고 동일한 법률이 사회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변화 추이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림픽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레슬링이나 권투처럼 격투기를 되게 잘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느덧 펜싱이나 피겨스케이팅처럼 또 다른 종류의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종목에서 운동 경기의 라이벌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라이벌 관계를 만드는지를 복잡계 관점을 이용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서 무언가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전파되는 것이 가령 지식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본, 재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역시도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비만이면 그 친구도 비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같은 연구자가 한 연구인데 내가 행복하거나 외로우면 그 친구들,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롭거나 행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관계가 나의 건강 상태나 나의 심리 상태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그 이후에 제가 몇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회사의 CEO들이 있고요. 그 CEO가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CEO와 또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친구 CEO들도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CEO의 연봉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테러 집단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테러 집단들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로 보고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인적 자원들을 공유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의 테러 집단이 대테러 작전에 의해서 소멸이 됐을 경우에 그 이듬해에 또 같이 소멸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역시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나 사회, 정치 쪽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계 연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한 발 더 진화를 해서 LLM과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링, 행위자 기반 모형을 결합한 새로운 또 방법론이 제안이 되고 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위자 기반 모형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방법을 LLM을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복잡계로서의 사회과학적인 응용으로서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들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과거에는 우리가 점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됐었다면 스마트 기기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궁금해했던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관계과학, 즉 복잡계 과학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염려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친구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둘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은 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복잡계 과학은 훨씬 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